금요일마다 내과 질환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약동학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약동학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약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작용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릴 강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약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 계시고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이 약을 왜 제때제때 정량을 챙겨 먹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약에는 크게 화학약품과 천연약품이 있습니다. 천연약품에는 대표적으로 한약이 있죠. 화학약품은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성분들을 추출해내거나 혹은 이렇게 합성해내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 성능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는 약이고, 천연약품은 한약의 경우에는 기존에 살아있는 식물들을 채취해서 그대로 그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덜합니다. 천연약품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양약을 드실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핀포인트로 이렇게 원하는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정 성분을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복약과 복약 간격이라든지 횟수, 용량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먼저 우리 몸에서 약이 대사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약이 입으로 들어와서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장에서 흡수가 돼서 이 장에서 흡수된 성분들이 간으로 가요. 간에서 대사를 거친 약물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목표하는 효능을 내게 되죠. 그리고 혈액에 갔던 그 약물들은 다시 신장으로 모여서 이렇게 대사를 거치고 배출이 되게 됩니다. 신장에서 걸러지고요. 그래서 흡수, 그리고 대사, 효능 작용, 그리고 배출까지 이렇게 약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약의 반감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약이 반감기라는 것은 약이 혈중에 들어왔을 때 반으로 줄어들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50ml 약을 섭취했을 때 25ml로 줄어들기까지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약의 반감기가 8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약을 먹었을 때 이렇게 쭉 농도가 올라갔다가 8시간 후에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또 8시간 후에는 거기에서 또 반으로 줄어듭니다. 8시간 후에서는 이 양에서 또 반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쭉쭉쭉 줄어들면서 처음에는 가파르게 줄어들다가 나중에 완만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약이 우리 몸에서 효능을 나타내려면은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최소 효능 농도인데 요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작용을 하게 되고, 요 아래에서는 약이 작용을 나타내지 못하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요 라인에서도. 그래서 요 라인 이상으로 올라가면 작용을 나타내고, 일정 농도 이상으로 또 올라가면 독성이 됩니다, 약이. 오히려 그래서 최소 독소 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요 사이에서 약이 혈중 농도를 유지할 때 효과적으로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작용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 혈중 농도에는 흐르고 있겠죠, 약이.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약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렇게 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고, 처음에 복용한 양은 남아있게 되고, 거기다 추가로 약을 먹으면 쭉 올라가게 되겠죠. 더해서 기존에 먹었던 약에 더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먹으면 쭉 더 올라가게 되겠죠. 기존에 들어간 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번째, 4번째 됐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용량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런 약이 있다고 칩시다. 100에서 200ml 사이의 혈중 농도를 유지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이 몇 ml 정도면 좋을까요? 100에서 200ml를 먹었을 때 효능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몇 ml 정도의 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한 150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근데 가장 좋은 농도는 일단 100ml입니다. 100ml고 이 약의 반감기가 8시간이라고 합시다. 아까처럼. 그러면은 100ml 약을 먹었을 때 이렇게 8시간이 지나면 반으로 뚝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약을 또 한 번 먹습니다. 하루 3번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먹으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죠. 150까지 올라갑니다. 기존에 먹었던 50의 약에 100이 더해져서 150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8시간 후에 약을 또 먹으면 더 올라가요. 170까지 올라가요. 기존에 먹었던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번째, 4번째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일정하게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처음에 먹었던 약 효과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효과 없습니다. 2번째 먹었던 약은 조금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3번째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고, 4번째부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3번째까지는 잘 먹다가 까먹었어요. 약을 까먹고 안 먹었어요. 그러면 농도가 점점 좀 낮아져서 약을 나중에 먹는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효과가 제대로 안 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나 혹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셔야 될 때 꼭 약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너무 챙겨 먹기 귀찮아요. 그래서 200ml짜리 약 말고 400ml짜리 약으로 좀 더 농도가 짙은 약으로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내 몸에서 혈중 농도가 파도치게 됩니다. 위아래로 400에서 아래까지 위까지 점점 이렇게 조금 더 약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안정적인 약들은 그렇진 않은데 가장 좋은 거는 그래서 소농도의 약을 일정 시간을 잘 지켜서 드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약들 중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몸에 흡수가 됐다가 또 빠르게 배출되는 약이 있는가 하면은 천천히 흡수돼서 또 천천히 배출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들 중에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또 심지어 한 달에 1번 먹어도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에 의하면은 약을 제대로 딱딱 맞춰서 제때 복용을 해주셨을 때 효과를 제대로 내실 수가 있겠죠. 사실은 약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은 불가피하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약을 먹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먹기 싫다거나 혹은 귀찮아서 약을 이렇게 제때 못 드시면은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제때 제 양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약을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